여러분은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몇 명이신가요? 수백 명, 아니면 1000명이 넘나요? 그런데 정작 갑자기 아플 때 달려와 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친구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는 참 묘합니다. 첫사랑, 오랜 친구, 함께했던 동료, 혹은 가족까지.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우리 삶의 많은 아픔은 놓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떠난 인연, 변해버린 관계, 돌아오지 않을 과거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현재는 더욱 메말라갑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어차피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인생은 결국 붙잡는 법보다 보내는 법을 배우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할 준비 되셨나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알아볼 이유는 작은 물웅덩이보다 깊은 우물을 파야 한다는 지혜입니다. 넓게 퍼진 얕은 물웅덩이는 금방 마르지만 깊게 판 우물은 오랫동안 맑은 물을 제공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간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사람이 1000명이라면 그중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어쩌면 5손가락으로 충분히 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수많은 지인들에게 에너지를 분산시키며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시간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인간관계의 깊이와 넓이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각각의 관계에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관계가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텅 빈 그야말로 형식적인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관계보다 의미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옛말에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1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의 지인보다 단 1명의 진실한 벗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떠나려는 사람. 이미 마음이 멀어진 사람을 붙잡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정작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관계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쏟을 수 있는 정서적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인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종종 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의 숫자가 많아도 그 안에 진정한 교감이 없다면 그것은 외로움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0개의 얕은 대화보다 한 번의 깊은 대화가 우리 영혼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연이 떠나갈 때 그것은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느라 애쓰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우물을 파는데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진정한 관계란 것은 서로의 단점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나의 가면을 벗어던져도 괜찮은 편안함이 있는 관계이지요. 이런 관계는 숫자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들과의 관계에 충분한 시간과 마음을 쏟고 계신가요? 떠나간 인연을 붙잡느라 정작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작은 물웅덩이 여럿보다 깊은 우물 하나를 파는데 집중한다면 당신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맑은 물은 인생의 가장 목마른 순간에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유는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산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은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결국 다른 길을 찾아 흘러가거나 썩고 말 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삶에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가장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우리의 육체는 변하고 생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합니다. 우리 예전처럼만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예전처럼이란 실제로는 불가능한 환상일 뿐입니다. 강물은 이미 흘러갔고 우리도 상대방도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후방 거울만 보며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아닌 뒤만 바라보며 달리면 결국 위험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연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지난 여름의 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놓아주고 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선물합니다. 떠나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감사함으로 보내드릴 때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단풍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 배웠던 교훈, 성장했던 순간들은 영원히 우리의 일부로 남게 됩니다. 내 삶의 강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를 만나고 헤어질지는 온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며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흐름에 맡기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것인가?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이유는 당신은 당신 자신의 태양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식물이 다른 식물의 햇빛을 빌려 자랄 수 없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서 삶의 빛과 에너지를 전적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나는 별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빛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서 행복의 빛을 찾으려 합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 사람이 돌아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순간, 우리는 그 열쇠를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태양을 품고 있으면 어떤 어둠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의 태양이 되는 의미입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빛을 갖추는 것이지요.
우리 몸에는 약 37조 개의 세포가 있고 각 세포는 스스로를 돌보고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의 원칙을 기억하시나요?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한 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자신이 숨을 쉴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인연에 매달리는 대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해 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단순히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줍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대체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의 태양이 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복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듭니다. 자신의 태양이 되는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연습과 자각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타인에게 의존해온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자신 안에서 찾는 기쁨과 평화가 얼마나 깊고 안정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돌봄의 첫 단계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쏟는 관심만큼 자신에게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연이 떠났을 때 느끼는 공허함은 종종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그 공백을 또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태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자신을 밝히고 주변도 환하게 비출 때 더 이상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빛은 당신 안에 있고 그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이유는 남의 그림자를 쫓다 자신의 빛을 잃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림자는 본질이 아닌 어떤 대상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쫓아도 결코 잡을 수 없고 설령 잡는다 해도 그것은 실체가 아닌 허상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쫓느라 자신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언행에 일희일비하고 그들의 감정에 자신의 감정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에는 소홀해집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는 호전모응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비의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나의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른 존재에 몰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과도하게 몰입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쫓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뀌면 돌아올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하면 날 알아줄까?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맞추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온전한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쫓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관계형 의존증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지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남이 주는 인정은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타인이 아닌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신뢰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빛을 찾는 시작점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빛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상대방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대의 감정, 나의 책임과 상대의 책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상대방을 잃을까 두려워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빛을 되찾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도 상대방이 아닌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남의 그림자를 쫓느라 자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그림자가 아닌 빛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며 자신을 잃어버리기보다 당신 자신의 빛나는 여정에 집중하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참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만 우리 곁에 머물다 떠나가죠. 이런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우리는 기쁨도 느끼고 때로는 아픔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잘 보내는 법을 배우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잘 떠나보내고 시간을 보내는 법, 그리고 가끔은 내 안의 슬픔이나 아쉬움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지나간 일이나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곤 하죠. 진짜 행복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보세요. 당신의 삶에 지나간 인연에 대한 그리움보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 크게 자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이별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희망합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소중하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